네, 오랜만입니다.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우리 성남 판교대장 A10 블록 분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거의 여기는 지금 유튜브 상에선 1년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아마 1년 반, 거의 2년 전일 거예요. 그 성남 판교대장 A10 블록 그 신혼희망타운의 옵션 선택을 어떻게 할까, 이거 관련 영상을 제가 이때 염실장이랑 같이 이렇게 찍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분들이 원래 판교 쪽에도 저희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다다음 주에 옵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장님 같으면 어떤 옵션을 할까 막 이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뒤에서 조종하는 무슨 비선 실세도 아니고 옵션은 본인들이 골라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냥 원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을 그냥 만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데다 이랬더니 제 기억으로 그때 막 전화 오셨던 분들이 아니 뭘 좋은 줄 알아야 선택을 하지 않냐, 그냥 주관적인 걸로 우리도 알아서 걸러서 들을 테니 그냥 부장님이라면 염실장이라면 이걸 뭘 고를까 한번 컨텐츠 만들어 주시죠 해서 했는데 아주 그냥 조회수도 괜찮게 나왔고요. 여기가 조회수가 3,100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이제 그 해당 영상에 입주민들만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왜 3,000회까지 뭐 1,000회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가 700 몇 세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입주민들이 다 보신 걸로 간주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왜 타 아파트보다 거의 3배 4배 수치의 그 조회수가 올라갔나 했더니 바로 과천 경기도 과천 쪽에 S3와 S8이라는 그 신혼희망타운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희한테 거꾸로 먼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은 여기 판교대장 분들 때문에 과천에 있는 2개의 단지가 저희 품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거의 똑같다. 아파트의 문제점이 똑같다. 우리도 55A, 55B로 돼 있다. 우리도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평형 타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고민은 똑같다. 그래서 그 영상 찍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2년이나 남았는데 아직 건물도 안 올라갔는데 브라스코 루카 부장님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나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2명 있는데 얘네들 방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우리가 갔던 가구점들은 뭐를 집어넣으면 문이 안 열리고 이런 점이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그 과천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판교 대장지구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이득 보신 것 같은데 우리 과천에 있는 분들이 거의 테스트베드가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 거기에서도 어떤 운영진 분들 찾아오신 단지도 있고 또 입주민 예정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공대 출신 분들, 좀 꼼꼼한 신랑분들이 막 모는 종이나 무슨 그런 캐드로 그 평면도를 일일이 분석을 해서 여기서 H4에서 L4에서 산 가구는 배치가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장지구에서 오신 분들처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사전점검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된 평면 분석 영상을 제가 지금 찍어달라고 요청도 왔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55A하고 B를 심층 분석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는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거고요. 항상 마음속으로 가천분들한테 고마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현장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떻게 하면 붙박이를 좀 더 얇게 넣냐, 어떻게 하면 화장대가 나오는 자리가 없는데 얇은 화장대를 집어넣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아예 책상과 침대를 같은 라인에 넣을 수 있냐, 이거를 다 어떤 투철한 실험 정신에 의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협력업체인 염실장 커튼하는 친구도 조금 예전에 없던 커튼 하나를 만들어줬고, 또
저희 간접 조명과 실링 패널 지금 시공 담당하고 있는 메이트 조명이 이 55A와 55B의 실링팬 크기도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맞는 우물천장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찾아놔 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그 홈바라든지 아니면 어떤 냉장고장을 원래 도맡아 했던 우리 조 팀장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굉장히 이 55AB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구들을 저와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성을 한층 높인 그런 모든 사항이 지금 그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주워 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그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사이즈나 고민들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55AB 를 저희가 분석해 드릴 텐데, 가장 제가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 옵션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알파룸이라는 게 방 대신에 존재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시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신혼부부들보다 3, 4인 가족이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 꾸미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제가 이번 영상 끝나면 아마 55A 분석, 55B 분석, 그리고 아직 모델하우스가 살아있죠. 사이버 모델하우스,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오신 것을 요거 한번 제가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좀 의외로 좀 특이한 거는 제가 그 과천에서 같은 55AB에 적용했던 어플라이 시켜드렸던 그 가구 사진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점검 전에 와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사전점검 전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제품을 확정을 짓기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에 이런 수납을 만들 수가 있구나, 소파를 놓을 경우에는 TV와 소파 간의 거리를 이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미리 예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정말 예습을 제대로 하는 그런 마인드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오셨던 한 25팀 정도가 벌써 오셨거든요. 그분들은 다시 온대요. 왜냐면 그때는 옵션 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고르긴 골랐고, 모자란 부분을 이제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미리 조금 머릿속에 구상을 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맞이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야 좀 신랑분들이 사전점검 때 어떤 부분을 재야 되는지를 아시니까. 제가 20몇 집을 다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전점검 때. 아마 한 4-5, 많게는 8집 정도를 저희가 미리 신청받는 분들 선착순대로 이제 저희가 내방을 해드릴 텐데, 타입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냥 2집만 가면 되거든요. 55A 하나, 55B 하나. 근데 아마 사전점검을 3일 동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이틀 동안은 갈 거니까 토합해서 한 8집 정도를 서로 스타일링 다른 거를 그 영상 속에 담아 드리면서 설명을 쭉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잘 감상해 주시고요. 그래도 좀 든든하게 이번에는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55A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55A 타입을 볼게요. 자, 55A 타입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무려 438세대 되고요. 이 자체만으로 해도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4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4개 방이 다 햇빛이 이런 식으로 잘 침투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현관 창고, 여기가 사실은 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는 알파룸, 원래는 침실 3로 명칭돼야 될 이 공간이 이쪽으로 그냥 옮겨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지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게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개념보다는 총 면적의 구분을 보시면 이제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그때도 칭찬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천에서 경험을 했던 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붙박이 옵션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나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실제 내부 사이즈는 너무나 작고 튀어나온 건 슬라이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공간이 그만큼 이제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해프닝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안 좋은 것보다는 그 입주 예정자가 이 옵션을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공간이 정말 웬만한 84 타입보다 수납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게, 보통은 여기 베란다에 있는 이 발코니가, 안방 베란다에 있는 발코니가 이쪽으로 그 피난구가, 하향식 피난구가 옮겨져 있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지금 날아가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과천에 S3 말고 S8 블록에 있는 림파밀리라는 그 단지는 여기가 예전 방식대로 그 비상대피실에 안방 베란다가 있어서 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한 3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공간이 넓게 나온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 영상을 그 당시에 보시고 이 안에다가 시스템 행거를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이 붙박이나 이 수납하고 연장되는 하나의 화장대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작은 책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가장 제가 조금 55A 타입에 추천드리는 거는, 혹시 이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붙박이를 이렇게 세우면 이 공간에다가 뭘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게 좁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에다가 정말로 얄쌍한, 아주 얄쌍한 그런 수납장을 이제 하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얇게. 그럼 이 얇은 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울 하나를 딱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바로 초슬림형 밀착형 화장대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바로 그냥 이 공간에다가 화장대를 같은 자재로 이렇게 하나를 짜는 게 그것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딱 요 문 폭 있죠. 요 폭만큼. 저희는 옵션 안에서 문이 없는데 문 만들어 드릴게요. 문 똑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건설사랑. 심지어는 여기다가 뭐 어떻게 보면 중문하고 비슷한 격의 어떤 유리로 든 문 닫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문 달지 마시고요, 넓어 보이게 쭉 붙박이를 이어서 이쪽까지는 붙박이, 이쪽 부분에는 뭐 화장대를 하시든 아니면 팬트리를 보관을 하시든. 왜냐면 지금 아일랜드 자체가 갑자기 이제 연관돼서 설명이 되는 게, 아일랜드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오신 분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잡다한 물건의 수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방 하나를 수납으로 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붙박이가 아주 무한대로 이어지듯이 길게 이어지되,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다른 식으로, 즉 뭐 여기는 무슨 겨울로 집어넣거나 이불장,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무슨 행거를 하셔도 되고, 심지어는 스타일러 방을 만들든 청소기 방을 만들든 아니면 팬트리를 만들든 하시고, 이쪽에는 오로지 옷,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대는 이쪽에 말고 아예 이쪽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큰 장점이 바로 침대 위치인데요. 드디어 이제 알게 됐죠. 여기가 대략 한 3,500, 600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붙박이가 600에서 630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딱 한 2,900에서 3,0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공간이.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시게 되면 침대를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데, 이럴 때 헤드 있는 침대를 하는 순간에 보통 헤드 있는 침대가 2,400, 500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가 50cm의 공간밖에 안 남죠, 여러분. 그럴 때 문을 열면
너무나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이 통로가, 이 침대와 붙박이 간격이.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정말 풍수지리적인 걸로 막 여기다 헤드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 제외하면요, 지금 우리 리오폴이라는 과천에 있는 아파트도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도 이렇게 침대를 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침대가 넓어도 1800이 안 넘어가니까 여기에 무려 7, 80cm의 여유 공간이 생겨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런 넓어 보이는 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 안방 베란다가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 앞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어차피 말이 안 되고 길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저희 판교분들도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은 침대를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여기에 베개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 솔루션,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컨 TV를 요즘에는 잘 안 달아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뭐냐, 스탠바이 하나를 딱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게 가장 지금 저희 똑같이 생긴 우리 과천에 있는 아파트 분들이 많이 하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전에는 헤드 없는 수납 침대만 고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낮은 헤드를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충전기와 어떤 보조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트로 집어넣어서 어떤 협탁으로부터의 자유, 그거를 좀 많이 느끼실 거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이 타입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한 모델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골라가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TV와 쇼파 간의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코너가 답답해요, 저희는 깔끔하게 4인용 하나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4인용이냐 코너가 문제가 아니라 이 4인용 자체가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 아무리 여기에다가 3인용을 놔둬요, 이 3인용 자체가 이 자체가 뚱뚱하면요, 이 TV 간의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절대로 뭐 어떤 유용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이슨 청소기를 세워놓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겠냐면 뎁스가 한 950에서 980 정도로밖에 안 되면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이런 말 그대로 마침 노래방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얇게 아주 편안하게 공간을 안 차지하면서도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코너형 소파에 최대한 4인용 부분하고 TV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의 제품을 저희 유튜브에 소비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집에 저 소파를 놨을 때 저 정도 공간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55A 타입 영상들은 한번 쭉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자, 주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가 가장 핫합니다. 이때 이제 아일랜드 하신 분들은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따로 하는 방법을, 식탁을 주문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말 그대로 저희 그 옵션 중에서 그 아일랜드를 안 하신 분들은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거를 이렇게 상부장만 이런 식으로 얇게 이런 플로팅 선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밑에다가는 하부장은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식탁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또는 가장 지금 제가 고대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좀 길다랗게 바로 여기는 상부장하고 똑같은 녀석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일체감을 보이고요, 식탁을 갖다가 정말 웃기지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놓는 거를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루카 부장님, 근데 예전 다른 영상 보면 이 T자로 이렇게 놓는 거를 비추하시잖아요. 마룻바닥 모양이 방향이 이쪽이면 무조건 식탁을 이렇게 놓으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말 바꿔서 저희 판교 대장 쪽은 왜 A10 블록은 갑자기 이거를 또 예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일단 아일랜드가 없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일랜드가 없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뭐 영상을 물론 여기 사진을 사파를 집어넣어 드릴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아예 대놓고 요 예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타입이긴 하지만 딱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에는 넓이를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사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부장까지도. 물론 로봇 청소기 집까지 넓게는 빼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한 20cm만 나와도요, 커피 머신 올라갈 거 다 올라가고, 안에 수납 들어갈 거 다 수납 들어가고, 대신에 여기에는 여유 공간이 생겨서, 보통은 제가 식탁을 이렇게 길게 놓으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브라스코 손님은 이렇게도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즉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끔 그 방법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홈바 솔루션을 만들고, 이렇게 식탁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식탁도 놓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전 점검 때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너무나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다른 신망타운 하나 같은 경우는 요게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식탁을 이렇게 길게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55A 타입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주방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소비자는 아일랜드 옵션 했는데도 저하고 홈스타일링 하면서 이거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플로팅 선반하고 식탁을 큰 거를 놓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방은 아주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부분이 많고, 자, 아이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생각보다 커요. 다른 데보다. 그래도 돋긴 객긴이란 말 나온 게 그래봤자 10cm. 여기가 한 2800 정도가 이제 나올 텐데, 2700에서 27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 폭이. 여기에는 이제 붙박이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잘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바로 과천에 있는 신혼인명타운 55A 타입 그 실 입주민들하고 고안해낸 제품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붙박이를 짜도 이게 끝까지 갑니다. 스위치에 간섭 없이 끝까지 빼고, 여기에 원래 달려있던 스위치 어세이를 측면에다가 저희가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만한 붙박이와 요만한 붙박이는 어마어마한 수납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좁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애가 둘이야. 어쨌든 여기에 붙박이를 놓긴 놔야 될 것 같아요. 붙박이 놓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에 여기가 또 스위치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도. 그렇다면 여기는 진짜 농 하나를 놔야 돼요. 이런 장농 조그만 거 주니어장 하나밖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끝까지 나오는 저희 붙박이가 상하 위 아래 통으로 굉장히 많은 옷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에 관한 거는 제가 물론 여기다 이미지 삽입은 시켜드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희 브라스코 채널에 있는 지역을 막론하고 55AB 타입에 있는 그런 붙박이 솔루션을 보면 끝까지 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침대 위치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은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렇게라도 침대를 놔야 되나 했는데, 이 알파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넓어봤자 1940, 타이트하게 자면 1900 정도의 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 매트리스의 길이 사이즈인 2000이 옆으로 쭈그러뜨리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저희 수납 침대를 짜고 매트리스가 어느 정도, 애들 매트리스는 좀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타이트하게 여기다가 찡기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뭐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게라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는 싶은데, 문제는 침대를 이렇게 놨을 때 정말 책상을 놓을 공간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붙박이를 안 하면 여기에 미니 책상을 놓을 수는 있지만, 애가 둘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리수면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는 붙박이로 하는 게 맞거든요.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으면 되죠. 하는데 문제는 침대를 놨을 때 의자 진입 반경이 지금 과연 나올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나오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침대는 침대대로 놓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책상을 조그만 걸 하나 놓고 책장 안에 책상을 집어넣어서 최대한 얇은 의자로, 역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런 기역자 서재 형태를 바로 문 열린 데 앞에까지 이렇게 빼는 러비놈이라는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가,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대와 책상 그리고 어떤 그 책장을 같이 이렇게 수납 침대와 함께 이렇게 좀 한 몸으로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아마 조금은 알려드릴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외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크게는 없고요. 이 현관 팬트리를 어떻게 이용하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저는 과감하게 간접 조명을 추가로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꼭 코드를 파생을 해서 스타일러라든지 신발 스타일러 이런 거는 집 안으로 들어놓지 마시고요. 일부분은 전자제품화 시키고 일부분은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이제 문이 안 달리는 집은 저희가 창고문을 똑같이 재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생기진 않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공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그렇지,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55A타입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점수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점 만점 중에 그래도 한 88점,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한 90점.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10점이 바로 요 알파룸 부분, 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나 좋은 집 당첨된 거 축하드리고요. 4인 가족 충분히 기분 좋게 사실 수 있게끔 저희가 스타일링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5B 타입인데요. 여기도 무려 311세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타워형 중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도 해도 되는 부분이, 저는 여기 점수는 55A 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55A보다 월등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같은 55B 중에서요, 여러분, 여기가 95점이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점수 많이 주는 거야? 아니, 이거 점수 많이 줘야 돼. 점수 많이 줘야 되고,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평면도를 과천의 두 55 희망타운을 겪고 나서 다시 보니까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단지 조금 시비를 걸자면 바로 이 방이 거의 한 40-50cm가 더 좁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55A하고 B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타워형 중에서는 여기를 점수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베란다하고 비상대피실이 없다는 거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안방부터 시작을 하자면, 여기는 이제 초이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방 붙박이를 하셔야 되는데, 슬라이딩은 제가 절대 불허하고요.
무조건 12cm가 더 공간을 덜 차지하는 뎁스가 600에서도 멈출 수 있는 630 안에까지 맥시멈 멈출 수 있는 여닫이를 바로 우리 지능건설에서 쓰는 비슷한 색상의 옵션과 같은 그런 형태로 여기에다가 한 몇 자 나오지? 무려 12자 12.1자 정도가 나오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붙박이를 여기다 두실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는 드레스룸이 더 작아,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니 방이 생긴 거예요. 요거는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쓰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예 여기다 화장대를 설치를 하시고, 아니면 아예 여기에다가 얇게 화장대, 그리고 나머지를 신랑을 위한 미니 서재. 아니 세상에 59보다 작은 55B 타입인데 여기에 신랑 서재를 하나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그냥 하나의 보너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심지어는 이런 집도 있었어요. 아이가 많은 집은 아싸리 그냥 여기에 2명을 집어넣고요, 3명인 집도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그 부부의 그냥 침대만 들어가는 침실로 센터에다가 박았고, 여기는 그냥 장남을 주고, 작은 애들 2명, 왜냐면 애기 3명 있는 집 분명히 사전 점검 때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같이 때려 박대. 그래도 한 명이 숙제하면 조용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방, 독서실, 벌방, 그런 식으로 지금 꾸미는 집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이 여기에다가 붙박이 하는 게 맞고요. 여기다는 이제 스타일러장이 됐든 행거로 이거를 꾸미시든 미니 서재로 꾸미시든, 또는 여기를 갖다가 어떤 조그만 안마방 라운지를 만들든, 그러니까 안마 의자 라운지를 만들든, 그거는 이제 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역시 55A하고 똑같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침대를 놔서 붙박이 앞에 있는 간격을 해치는 것보다는 제발 이쪽으로 침대를 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침대를 놔도요, 일단은 가로가 그 길이보다는 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는 무조건 헤드 없어도 2000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캘리포니아 킹도 폭은 1800이기 때문에 20cm라도 더 공간을 벌라는 의미에서 옆으로 길게 이렇게 놔두는 이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풍수지리적으로 여기에다가 뭐 두면 안 돼요, 동서남북. 자, 그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수지리는 84 타입 이상에서 하시고요. 이렇게 집이 작으면, 심지어는 어떤 집은 이렇게 놓은 거 봤어요. 헤드를 이쪽에다가 놓은 거 봤어요. 이쪽에다가. 이게 그 집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았대. 저는 이 집을 보자마자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자체가 더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풍수지리는 어떤 집들이 할 때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왔을 때 너네 집 그래도 넓다, 이 얘기 듣는 게 가장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고 가장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은 전혀 굽히고 싶지 않은 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대를 놔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대체적으로는 공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다가 침대를 여기에다가 헤드를 두어서 놓는 게 가장, 붙박이를 해도 방이 나름대로 운동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쾌적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누워있는 신랑이 어떻게 보면 화장대를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갑시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름이 없어요. 여기다가 소파 놓는 건 적극 제가 반대할 겁니다. 왜? 우리 활주로에 어떤 물건도 놓지 마세요. 정말 깔끔하게 TV 하나만 할 겁니다. 전면 책장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과천에도.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뭔가 하나를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홈 스타일링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TV를 놓는 집은 이쪽이 뷰가 아무리 좋아도요, 타워형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TV를 놓고 소파는 무조건 복도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 이 안쪽 구석탱이에다가 처박아 놓는 게 가장 집이 넓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주방 쪽은 제가 남겨놓고요, 갑자기 침실로 뛰어 넘어갈게요. 영상 시간상 제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침실 2는요 그냥 55B 분들 55A로 넘어가서
이 침실 툴을 설명한 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치를 옆으로 뺀 작은 장 추천드렸고요. 이쪽에는 침대가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제 러비놈이라는 그런 저희 제품이나 뭐 기성 가구를 써도 한번 해보시면 이쪽을 서재화시키고 이쪽도 역시 제가 그 링크 걸려드렸던 그 측면까지 완전히 다 빼버리는, 그러면서 스위치를 옆으로 옮기는 이 형태의 붙박이를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주방인데요. 주방에 이제 아일랜드 했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은 너무 다행인 게 아일랜드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큰 식탁을 놓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바로 이 공간이 지금 중요해요. 이게 3,800 정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깁니다. 55A보다.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소파를 그렇다고 여기까지 빼버리는 거는 당연히 간섭 생겨서 안 되고요. 저희 제품 중에 3m를 넘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850이라는 이런 숫자가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약간은 튀어나와도 좋으니 바로 여기 비상대피실로 가는 이 문 있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한 1m짜리 정도의 홈바를 저는 설치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좁은 거 말고 이쪽에 홈바를 전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좀 더 낮을 거예요. 윗부분 더 넓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로봇 청소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짜리 식탁이 무난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소파를 갖다가 그렇다고 3인용을 놓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3인용 가져오신 분들 중에 우리는 계속 3인용 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홈바를 좀 길게 놔둬서 아까 제가 55A 타입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식탁을 평행으로 놓는 그런 방법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도면하고는 조금 대칭 구조이긴 한데 이 부분을 이제 긴 소파 4인용은 못 놓겠죠. 이쪽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3인용짜리 소파를 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원래 한 8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 공간을 조금 더 길게 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바로 요 길이가 요 정도의 식탁을 소화만 한다면 저희는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 바로 이런 식으로 아예 요 공간을 조금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를 갖다가 거실 쪽에 너무 작은 소파를 놓으면 요게 그냥 거실로 느껴지고, 또는 여기 중간에 있는 TV하고의 어떤 센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55B 분들은 그냥 요것만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전 점검 갈 때 줄자로 그냥 요게 거실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좁지 않나요? 아니, 이게 55A 타입의 거실이랑 똑같아요. 네, 진짜예요. 딱 이 정도 크기예요. 저희가 55A가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요 부분을 갖는 뭐가 되냐요? 바로 이 선을 넘지 않은 이상은 여기가 이제 주방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소파, 그리고 여기는 TV 하나만 이렇게 놨을 때 제가 말하는 게 나오는데, 웃긴 거는 저희는 여기다가 큰 식탁을 놓을게요가 뭐 사실 2300짜리 식탁 놔도 되죠. 근데 이때는 문제가 생겨요. 의자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탁은 들어간다고 하지만 무드슬랩 들어가요. 문제는 왜 의자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의자를 놓는 걸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앉을 때 의자를 넣고 뺏고의 진입 반경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진짜 안마 의자 하나 놓으면 공간도 안 나온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왜
아일랜드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일랜드가 꼭 수납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아일랜드의 역할이 또 뭐가 되냐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쇼파니까 쇼파하고 간섭 안 생기게 여기다가 식탁 놓는 데야 라고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근데 요즘에는 큰 식탁을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아일랜드가 꼭지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 진짜 1400, 1300짜리 식탁을, 아니면 무슨 원형 식탁을 놓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여기에다가 아일랜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공간을 넓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식탁을 파는 걸 놓으신 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집이 아니야, 이거는 오피스텔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3, 4인 가족이 아이들 있는 집이 이런 반달 모양이나 또는 이런 동그란 모양의 테이블에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중국집에 있는 큰 동그란 원형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원형을 놓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의자 정리가 안 돼요. 의자가 이렇게, 이거를 제가 민들레라는 별명을 붙인 게 이런 식으로, 이 의자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수선한, 막 이사 온 느낌을 1년 내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브라스코 스타일대로 식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자는 안에까지 확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고, 여기에 아일랜드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게 싫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하진 않아도, 아니면 아일랜드를 하셔도 돼요, 저희 쪽에서. 대신 우리 아일랜드는 이 식탁 기준으로 했을 때 남아있는 부분에 정사각형이 되든 뭐든 이런 요런 식으로 아주 작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일랜드가 있든 돌리든 또는 작게 만들든 이 아일랜드에 있는 부분이 못생긴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누드벽 있죠, 여기. 예, 여기가 이제 소파가 놔지겠죠? 이런 식으로. 1, 2, 3.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아일랜드 위에는 이 공간 있죠. 이게 엄청나게 없어 보여요. 여기다가 뭐 액자를 거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차피 소파에 있는 자리는 똑같다면 되게 컴팩트하게, 코너가 됐든 일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워형을 코너를 내도요 절대로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단지 어디서 끊어지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 부분에서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일랜드가 아닌 아주 얇은, 그 옆에 있는 하부장하고 싱크대하고 똑같은 비슷한 자재를 가진 요런 친구, 그리고 여기서 벽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뚫려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돼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여기 위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하고 똑같은 이런 떠있는 상부장을 한다면, 이 안쪽에다가 조명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커피 머신도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식탁도 바로 복도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약간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놔도요, 의자 간섭도 없고 이쪽에 의자도 2개 없고, 복도에서 봤을 때 요 공간도 좀 넓어 보이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디귿자의 하부장, 그 위에는 상부장 좀 떨어뜨려 놓고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식탁, 그리고 의자 간섭 생길 거 없이 이쪽으로 코너를 돌리고, 여기는 중지라는 새로 만든 그런 굉장히 깔끔한 타워형 그런 커튼으로 마감을 하고, 이쪽에는 TV.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5B 타입은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건방지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예뻐 보이는, 심지어는 조명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전점검 현장에 메이트 조명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실물을 봐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실링팬의 크기와 그리고 이쪽 55A 타입에 들어가는 실링팬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모델하우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시. 자, 55A 거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창틀 색깔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요 월패드의 위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요게 그래도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요게 사실 조금만 옆으로 가 있었으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이거는 제가 정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겠지만 이쪽이 좀 좁기 때문에 그래도 원래 소파 자리에 놓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역시 항상 제가 분석 영상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파를 여기다가 그 신부대기실에 있는 소파를 갖다 놨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질을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 톨러런스가 나는 순간에 더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좁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필요하게 부득이하게 겉질을 해야 된다면 제발 좀 아트월이랑 색깔을 맞추던가 해서 이런 포인트가 좋은 말로 포인트인데 나쁜 말로는 공간을 차지하는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 조명은 진짜 리오포레하고 똑같네요. S3 과천 신혼희망타운처럼 어떤 비대칭 원형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뭐 취향은 다 다르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값진 걸 좋아하는데, 일단은 실링팬으로 교체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이제 조명이 그 섀도우 스팟이 생기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우물 조명 있죠 여러분, 이거를 조금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주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요 공간을 이용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즉 여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부장을, 이거랑 똑같은 색깔의 상부장을 좀 꾸며놓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아예 한번 보여드리는 게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아니구나, 이 집이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요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을 똑같이 복사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튀어나오면 너무나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도 안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단지에는 이게 답답해 보일까봐. 근데 나중에 다 후회하시더라고. 왜? 이거 돼 있는 집 보니까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얘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네들보다 훨씬 더 뎁스가 좁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여러분 집하고 뭐가 지금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요 공간이 가다가 말았어요. 좁아요. 한 1m 정도밖에 안 나와요. 1m 10 정도. 그러니까 좀 뭔가가 아쉽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식으로 식탁을 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문을 가려버리거나 복도 쪽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위치겠네. 예. 요런 식으로 식탁 놓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지금 현재 A10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 정도로 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비틀어지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요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밑에 하부장도 똑같이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거를 떠나서 하든 안 하든 그건 자유고, 우리는 이렇게 식탁을 지금 놓으셔도 되고 이분처럼, 또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 방식대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설렙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버리면 바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여기가 아일랜드를 안 할 경우에는 정말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다가 여기에 길게,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길게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길게 이렇게 맞춰버리고, 밑에 하부장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식탁을 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식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를 그냥 식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바로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길게 식탁을 놔도 굉장히 의자해서 좀 다이닝룸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위에가 너무 다행인 게 펜던트 조명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좌우가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하나 정도의 예쁜 펜던트를 걸어서
이쪽 방향에도 어울리고 이쪽 세로로 놔도 어울리는 그런 센터피스를 딱 정해서 거기에서 그냥 딱 펜던트 하나 예쁜 거를 내리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방도 제가 설명드렸고 색깔 합격, 밑에 위에 대시향이랑 정말 비슷하네. 냉장고장은 어차피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하니까 상관이 없고, 저희가 침실 1으로 갈게요. 자, 침실 1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슬라이딩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도 마이너스 몰딩이 있고요. 이 슬라이딩 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만들면 무려 70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있는 내경을, 이 안에 있는 이 뎁스가 좁을 거예요, 여러분. 옷걸이가 42cm인데 48cm로 상관없지 않나요? 하는데 전혀 그런 상관없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이게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요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림팔밀리에 말고 대시향 걸 보여드려야겠다. 대시향에서 보면 림팔밀리에 사전점검 대시향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게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보다 작은데요, 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뎁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이 내부가 너무 작아요. 일단은 3,300이 나와요. 자, 3,300이 나온다면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계산하냐면, 이 과연 붙박이가 여기는 이제 인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 뜻이에요, 여러분. 650을 잡아 먹었는데, 보통 기성 가구들의 이 붙박이 뎁스 깊이가, 즉 우리가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55cm예요. 55cm. 옵션이나 아니면 어떤 작은 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사, L사의 이런 기성 가구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다지였을 때 속 내부예요. 물론 슬라이딩을 했을 때도 내부가 5권까지 계산해서 우리 방이 좁아지는 지금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옵션이었는데, 지금 한번 죄송한데 가까이 와주시면 얼마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이거는 마침 중문 12cm짜리 하나를 앞에다가 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있는 55cm를 유지하면 무려 67cm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뒤에서부터 앞에까지를 저는 600 또는 630에서 멈추고, 이 정도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안에가 너무 좁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몰딩도 안 되고, 이 안에도 좀 낮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옵션 하신 분들은 좀 속상해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거의 드레스룸 안에 어쩔 수 없는 협소한 공간 빼고는 슬라이딩을 어플라이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방 붙박이는 분명히 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지금 사전점검 갔던 집하고 똑같은 크기의 집을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왕 하실 거면 이런 형태가 좀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붙박이는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몰딩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계속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면, 침실도 공간 확장형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방을 텄잖아요. 문도 하나가 날라갔단 말이야. 사실 더 깎아줘야 돼. 무상 옵션이 아니라 문 하나를 아꼈는데, 건설사가 그건 안 깎아주고,
여기에 있는 이 수납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생뚱맞아요. 옆에 있는 공간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하신 분들도 한두 분이라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잔소리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할까, 어떤 식으로 좀 뭔가를 할까, 이걸 이제 아이디어는 제가 내드릴 텐데, 침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두 개를 놓기도 뭐하고 해서 저는 사실은 제일 속상했던 부분이 이런 것도 좀 짜증이 나요. 이 러그도 원래 없애버리고 이 수납도 안 했어야 돼. 그냥 처음부터 모델 하우스 때부터 이 방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점선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를 노출을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 합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데 이게 마이너거든요. 마이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하는 형태를 가이드라인 삼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집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가장 안 먹는 형태의 음식을 갖다 놓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나눠서 먹더라. 근데 우리는 이제 메뉴판에 그게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 잘 먹는 거에 메뉴가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 요 선이 일단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내륙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이런 조그만 그 농 하나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벽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테니까 잠깐만 제대로 그려야지. 요거 만약에 이게 벽이라면 진짜 요만한 농 하나를 놔야 돼요. 주니어 장 하나를 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밖에 거울 하나 달리고 이런 거 팔겠죠. 기성가구에. 그리고 이 위에는 또 먼지 쌓이고 저 리빙박스 하나 올려놔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스위치가 사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아니야 끝까지 위에까지 먼지 안 쌓이게 이렇게 제대로 된 붙박이 큰 거 하나를 짜고 요 놈의 새끼를 이 저쪽 문에서 보이게 이쪽 측면에다가 놓자.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 실물을 보시면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편애하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스위치를 옆으로 빼는 게 얼마나 신박한 상황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인다. 요 정도의 붙박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의 붙박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그쵸, 보이죠? 이 문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스위치를 옮겨드렸는데 엄청 주문을 많이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물론 이 코드는 조금 에러였어요. 여기다가 평상시에 물건은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도 이걸 감춰놓는 것보다 뭐 유선 청소기라도 대청소할 때 쓰시게끔 일단 코드대로 노출을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스위치를 바로 이 붙박이 측면에다가 빼는 이 신박한 거 요거는 이미 다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참고로 아이들도 얘기를 직접 했던 게 이게 조작하기가 더 쉽대요. 방에 들어갈 때 두 번을 안 보고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키기가 더 좋았답니다. 이렇게 꺾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침실2에 만약에 아이 방으로 꾸미신다면 무조건 붙박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옮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 창문 좀 볼까요? 창문은 반창이라선 괜찮겠네, 단열은. 그래서 말 그대로 마침 이 러그 여기가 반절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아니면 요 정도가 그쵸,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딱 우리가 봤을 때 하프 앤 하프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좁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 방이 멈춘다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멈춰요. 어떻게 보면 책상의 공간 하나가, 좁은 책상의 공간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건설사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알파룸이라는 명칭으로 아주 전국 최초로 쓰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방이 아무리 좁든 크든 침실 2, 침실 3 또는 침실 3, 침실 2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야 되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알파룸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는 저나 염 실장이 사실 최초로 본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작아, 틀려면 트고, 아니면 너무나 큰 기대를 하지마, 요거는 서재로 쓰면 좋아. 근데 저희 지금 오신 분들이 애기 한 명인 집들이 거의 없던데요. 4인 가족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전점검 당일날 여러분들이 서로 대기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딸 한 명, 아들 한 명, 또는 뭐 쌍둥이 한 명,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 자제분들 2명 플러스 와이프랑 해서 이렇게 4인 가족이 대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하우스 봤고요. 55B 모델하우스도 한번 보러 가야죠. 잠깐 끊을게요. 자, 55B 타입을 볼게요. 55B 타입을 보는데 어디서 또 말 같지 않은 그런 소파를 갖다 놨고요. 이 소파는 지금 여기서도 공간을 너무 많이 비워놨어요. 우물천장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 우물천장이 커요. 그래서 바로 55B는 만약에 실링팬을 하면 미니를 다시는 게 아니라, 루시아 미니를 다시는 게 아니라 에어로트론을 다시셔도 돼요. 아예 이 식탁까지 같이 이제 해먹는 거죠. 아예 주방까지 같이 시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안 하신 분들 바로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제가 잠깐 화면 정지시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부분에 85cm 플러스 살짝 15cm든 20cm를 내서 1m를 이렇게 맞추시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칸짜리 정도의 공간은 나올 겁니다. 수납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측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얘대로 밑에 수납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바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옆구리에 있는 수납 그 상부장 보이죠? 주방 쪽에 걔랑 똑같은 녀석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요 사이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조금 이쪽으로 끄집어내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4인용도 옆구리 터지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는 바로 6인용을 놔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냉장고로 따지면 바로 요 수납장 앞에 있죠. 여기서 멈추는 거야, 우리 식탁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도에서 현관에서 들어오실 때 요 정도의 넓은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게, 그게 제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타일로 하신 분들은 어쩌면 요 녀석을 갖다가 이 아일랜드를 갖다가 어쩌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돌리고 이 위에는 상부장을 바로 요거랑 똑같은 놈으로 하나를 복사를 하면 굉장히 깔끔하겠죠. 대신에 이쪽에는 수납이 없고 요 반대 방향에 수납 있잖아요. 요거를 이쪽 방향에서 꺼낼 수 있게 만들고, 이 식탁이 물론 얘는 조금 뚱뚱할 거예요. 얘는 한 70cm 정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70cm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얘보다는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6인용 식탁은 충분히 놓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아까처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식탁이 아마 한 요 정도까지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대신 얘하고 지금 차이점이 얘보다는 큰 녀석이 들어간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순전히 이 홈스타일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공간의 덧셈 뺄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다행히 조명이 이렇게 핀 조명으로만 돼 있어서 향후에 식탁을 어떻게 놓든지 간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큰 식탁을, 긴 식탁을,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요 정도를 만약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하나 내지 두 개의 펜던트를 예쁘게 이렇게 끌어내리면 넓은 주방을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받고 주방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제가 왜 여기 타워형 중에서 점수를 많이 줬냐면 그건 바로 남들이 없는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왜 없어? 이거 없어요. 보통은 여기가 이따만한 창문이 달려있어요. 지금 다른 신혼이만큼.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납이 기역자로 이루어지는데 요 공간이 공석이야. 요 공간이. 근데 저희는 답답한데 저는 큰 창문이 좋은데 아니죠. 우선순위에서는 주방 쪽은 창문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블라인드를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이 정도면 엿보기도 힘들거든. 요 수납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정말 감사하세요. 이거는 지능이었죠, 여기 건설사가, 시공사가. 이거 뭐 얻어 걸린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정말 잘한 거고, 여기 위에 홈도 없어. 다른 데는 지금 여기 위에 홈이 있어가지고 요거 다 메꾸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아일랜드를 하는 분들을 너무 까면 안 돼요. 이분들은 여기에 수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 식기세척기까지 집어넣게 된다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기 밑에는 다 끝났지. 여기 밑에도 물건을 넣을 수 없어요. 여기 아래 칸만 넣을 수가 있고, 여기는 숟가락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웃긴 게 오븐을 넣은 사람은 또 공간 없고, 그러니까 59 타입까지는 뭐가 좀 아이러니컬하냐면, 전자제품을 턴키로 많이 사면 이제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뿐더러 어떤 스타일러 필요 없으신 분들도 스타일러나 식기세척기가 필요 없는 분들 사는데, 여기에 들어가나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 점검 때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오빠 식기세척기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 막, 또는 들어가도 문제야. 들어가면 큰 솥, 라면 솥은 어디다가 놓지? 여기다가 놓죠. 그래서 키 작은 와이프들이 자꾸 우리를 불러요. 오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꺼내달라는 얘기예요. 저희 막 씻고 누웠는데 또 일어나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식기세척기 사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엄청 편해요, 여러분. 안방으로 한번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저희들도 역시 안방에도 뭔가가 이상한 게 보이죠, 멀리서부터. 역시 말 같지 않은 바로 이런 옵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화장대를 집 안에다가 들여놔서 이렇게 홍진경 8명이 서 있는 것도 집이 겨우 넓어 보이는데, 이영자 1명, 2명, 3명에 갑자기 매니저 1명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전혀 쉐이프가 다른. 그리고 이 뎁스가 너무나 깊은 이런 제품을 하고, 어디서 호텔식 침대고 뭐고 다 좋은데 요 공간이 좀 답답하게 이렇게 놓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요것도 지금 헤드는 얇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요 공간이 만약에 60cm가 나온다면 이쪽으로 했을 때 이런 호텔식 프레임을 하진 않더라도 여기가 80cm 나온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모델하우스에는 이 매트리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매트리스 크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매번마다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 이 가구 자체가 인형의 집 가구예요. 이게 만약에 딱 재봤는데 1800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세계에도 이런 크기의 매트리스는 없으니까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 집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막상 사전 점검 때 붙박이 옵션을 했는데 신랑분들이 줄자를 이렇게 쟀을 때 뭐야, 발로 문 열 수 있겠네,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을 한 상태의 드레스룸을 말하는데, 조화 스타일러장, 행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질적인 업젝트는 화장대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공간을 갖다가 화장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좋다 이거야.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옷이 이렇게 다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착착착착착착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돌아간답니다.
지금 딱 여자 치마 사이즈예요. 이 뎁스가. 예. 그게 시스템 행거의 약점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욕실은 볼 필요 없고, 여기도 역시 방을 다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이 지금 얼마나 작은지가 모르는데, 여기는 더 비양심적인 게 아예 그냥 이 경계선을 살짝 들어간 순간에 잘 못 느끼게끔 요가 매트를 다 필라테스 매트를 깔아버렸는데, 물론 이제 아이가 없는 딩크족이나 혼자 사는 분이 이런 식으로 꾸면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괜찮아요. 나중에 집이 안 팔려서 문제지.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치, 이런 식으로 붙박이를 놓고 싶어 할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좀 협소하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설명은 제가 안 할게요. 똑같네요. 55A 모델하우스랑 똑같고, 거실 쪽에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현관 쪽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몇 초 남았으니까. 네, 뭐 노 코멘트입니다. 일단은 포그 시스템 설명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다른 분들은 못 보셨던 이런 영상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그냥 제가 노트북에 있는 걸 그대로 띄워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방 안에 러비놈을 짜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수납 침대나 이런 책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딱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이렇게 책장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신데, 뭐 이거는 뭐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막 엄청 추천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이런 도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컨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문을 열었을 때 이쪽이 이제 침대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바로 알파룸에 있는 붙박이가 들어가면 요 정도 형태의 붙박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붙박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수납 침대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딱 안성 맞춤형으로 이렇게 서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봐야 되는 게, 여기만 하더라도 무려 폭이 2,400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공간이 요만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요 사이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현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런 모습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침실 2 있죠? 맨 끝에 있는 방 55A나 55B의 맨 끝에 있는 방에는 이게 100%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붙박이와 침대가 항상 위치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평면도 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55B 있죠? 55B에 있는 그 위치하고 굉장히 일체요. 맨 끝에 있는 방에 보면 이쪽에 붙박이를 하고 맨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수납 침대를 놓아도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지금 나올까 말까를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안방인데, 안방에 이제 헤드를 이쪽으로 두는 그런 형태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아이들 2명 있는 집은 심지어 맨 끝에 있는 방에 수납 침대 2개를 놓고 이렇게 재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저희는 2층 침대를 놀려갔는데 2층 침대 가지고 계신 거는 제가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 새로 구입은 하지 마세요. 괜히 애들이 전구 갈더라고요. 가까워져. 그래서 2층 침대를 하는 순간에 방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요즘엔 또 그 사다리의 위치가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꾸며서 나중에 분리시킬 때 침대 하나를 다른 쪽으로 옮겨가든 이사갈 때 그런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거고,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붙박이 안에 침대는 실제적으로 공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이런 식이라도 이렇게 좀 수납을 늘리는 거는 제가 도안은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조금 추천드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몰딩을 저희가 적용해서 굉장히 천장이 높아 보이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 이게 브라스코 시스테마, 저희 수납 침대 도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대를 붙박이 앞에다가 이렇게 좀 주문 제작하는
이분도 지금 침대를 여기를 헤드가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방에서 들어왔을 때 붙박이 옆에 침대를 창가 쪽에 놨는데 여기에 헤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커튼을 할 거 여기다가 괜히 교집합을 만들 바에는 부장님 말씀대로 그냥 헤드 없이 이렇게 놓을게요 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자,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이미 보여는 드렸지만 붙박이를 슬라이딩을 하든 여닫이를 하시든 보통은 이런 스위치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측면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렇게 옮겨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탁 누르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요거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어쩌면 우리 판교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건데, 우리 붙박이나 우리 헤드 없는 침대를 놔도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천 쪽은 이 밑에 매트리스가 있는 이 헤이트까지는 슬라이딩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위쪽은 여닫이로.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가 붙어 있어도 굳이 이 문이 걸리적거리진 않겠죠. 근데 이럴 때는 제가 분명히 슬라이딩을 좋아하진 않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게, 그렇게 파셜로 할 바에는 어차피 문 못 열 거 좀 튀어나와도 슬라이딩으로 그냥 깔끔하게 합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취향 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끝에 있는 방 있죠. 침실 2에는 만약에 따님이 있다면 저희는 그래도 스위치를 놔두세요. 이분들은 왜 스위치를 안 옮겼냐면 이 측면에 전신 거울을 세웠어요. 이게 여자아이들이 나갈 때 옷매옷을 이게 좀 다듬기가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맨 끝에 있는 침실 2 있죠. 큰 방, 작은 방 중에 큰 방. 그 방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과천분들은 지금 여닫이 같은 경우는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침대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막 카피한 업체들도 좀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이거를 목도어로 만들더라고요. 진짜 옛날 그 빵통처럼 그냥 이렇게 원목으로 열리는 거. 굉장히 비추천 드리고요. 저희는 하다못해 지금 보기에는 그냥 단순 여닫이로 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스무드한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좀 잡다한 물건을 놓고 위에를 옷을 거는 용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역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으로 했을 때 모습입니다. 끝까지 뺐고요. 스위치 옆으로 뺐고. 이것만 해도 지금 사실 자료 사진이 몇백 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던 아이방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즉 한쪽에는 슬라이딩, 이쪽에는 침대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책상과 책장을 조합해서 위에 끝까지 다 수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처음엔 저도 했는데, 어차피 어정쩡하게 기성 가구가 요즘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낮잖아요, 책장들이. 그럼 이 위에 있는 공간을 가구 매장처럼 예쁜 곰돌이 하나만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위에 온갖 리빙박스하고 맥포머 상자부터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럴 바에는 이 안에다가 물건을 집어넣는 방식대로 하는 게 어떤지,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또 헤드 도면을 짰고, 이거는 지금 스위치를 안 옮긴 상태의 하이브리드 붙박이고, 요게 이제 제가 침실 3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룸에 추천드렸던 모델입니다. 아마 사이즈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요 부분은 슬라이딩, 요 부분은 여닫이, 이렇게 했을 때 딱 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홈바와 하부장을 좀 얇게 하는 하나의 예인데, 이 앞에다가 식탁을 이렇게 길게 놓거나 이렇게 놓는 방법을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죠, 중간에.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는 바이고, 요거는 저희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 다용도실에, 그 세탁실에 보면 창문 밑에 공간이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세탁기를 놓는 맞은편에, 이거는 제가 다시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공간에 지금 여기는 아일랜드를 하신 분들이 이 사이즈가 아마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 부분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아일랜드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지금 안양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평촌 엘프라우드라는 아파트에. 그래서 요거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아일랜드가 이 사이로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관건이고, 이거 아일랜드를 하신 분들도 요거는 저희 영상들을 잘 구독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화장대를 안쪽에다가, 그 드레스룸 안쪽에다가 설치 시공한 그런 하나의 모습이고요. 예. 보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화장대를 좌식이든 입식이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붙박이 공간 안에 저희가 어떤 길게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파셔를, 심지어 책상까지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화장대가 아니라 서재로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좀 비추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스타일러를 안방에 보이는 곳에다가 하는 거. 요거는 정말 하지 마시고요. 예. 지저분해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붙박이화만 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창가 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감을 깨끗이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예. 마감을 깨끗이 하고 있고, 역시 이렇게 붙박이 짠 분들이 제일 많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식. 요 공간이 55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는 섞어찌개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붙박이를 짜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파셔별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를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놔뒀어요. 왜? 이 안에다 그냥 행거 세우신대요. 드레스룸 안쪽에 있는 부분, 보이는 부분까지 하되, 이 화장대는 안 보이는 섹션에서부터 집어넣으셨어요. 예. 밖으로, 우리 기본 옵션처럼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거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 예, 저희는 끝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예,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 정도면, 아파트 측에서 옵션으로 설치돼. 요 정도면, 예, 설명이, 포그 시스템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